80세가 넘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건 정상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80세만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할까요? 제 연구 결과 이건 단순한 운명이나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95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일본의 미우라 할아버지, 102세에 자전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프랑스의 마르샹 할아버지, 이분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 장수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습관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 30분이면 됩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영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형석 의사입니다. 올해 75세인 저는 지금도 매일 5km를 걷고 주 3회 수영을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년간 300명이 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왜 어떤 노인들은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다른 노인들은 80세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까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5년 전 제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였습니다. 은퇴 전까지 저보다 더 건강하던 그 친구가 은퇴 후 불과 3년 만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이죠.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첫 번째 원인은 잠든 근육 증후군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감소하다가 8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무려 매년 3에서 8%로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노인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82세 이은미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77세의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나 하나 먹는데 라는 생각으로 영양 균형을 무시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근육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죠. 충격적인 사실은 제 연구에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도한 안정은 활동량을 줄여 골다공증, 심장 기능 저하, 인지 기능 감퇴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는 것이죠. 이 3가지 원인을 알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곧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제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몸이 10년은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 하루 30분 이상 걷기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평균 48%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이은미 할머니의 경우 제가 걷기 명상을 권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하루 40분씩 공원을 걸으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걷는 동안 자연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걷기 명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잔디나 흙을 밟으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 습관은 식사 교류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은 혼자 식사하는 노인보다 소화효소 분비량이 32% 더 많았고 영양소 흡수율도 28% 높았습니다. 이은미 할머니의 손녀인 최유리 씨는 일주일에 3번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했고 우울 증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리 씨도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교류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하며 식사할 때 음식을 더 천천히 씹게 되고 이는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대화 중 웃음은 장수 유전자인 FOXO3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내 근력 운동입니다. 여기서 내 근력이란 내면의 근력을 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2% 더 느렸습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8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버튼 켜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시고 직접 요리하시며 손녀와 영상통화도 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뇌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근력 운동은 꼭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외국어 단어 외우기 등 뭐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조카 박준호 씨는 자신의 어머니, 즉 제 동생을 위해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76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6개월간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한 후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내 근력 운동으로 종이 접기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손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외에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웃음
요가와 황금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웃음 요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연구 결과 하루 10분 이상 크게 웃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면역력이 42% 더 높았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처음에 웃음 요가를 어색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유도 없이 웃어요? 고 하셨죠. 그런데 웃음 요가 클래스에 몇 번 참여하시더니 이제는 집에서도 매일 거울을 보며 하하하 웃는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만성적인 어깨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웃음 요가는 간단합니다. 억지로라도 하하하, 호호호 하며 크게 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진짜 웃음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웃음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의 회복 과정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의 수면은 황금 수면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노인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보다 텔로미어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끝부분 길이가 평균 17% 더 길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더 젊다는 의미입니다. 이은미 할머니도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TV를 늦게까지 보시곤 했습니다. 제가 황금 수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황금 수면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자제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의 온도는 1820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제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96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90세에 허리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의료진 모두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나는 내 몸이 103세까지 산다고 믿어. 그래서 아직 7년이나 남았으니 서두를 것 없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단순히 신체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실제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면 실제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어렵다면 미니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현관문을 열고 3걸음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거부할 수 없는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조카 박준호 씨의 어머니는 처음에 걷기 명상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제안한 방법은 현관문 열고 나가서 하늘 한번 보기였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아침 20분씩 공원을 산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팁은 습관 연결하기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습관에 연결하면 지속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신 후 바로 걷기 명상을 한다거나 저녁 뉴스를 보기 전에 웃음 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시작 10분 전에 웃음 요가를 하도록 권했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소식에도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팁은 습관 선언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겨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는 앞으로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명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최유리 씨는 할머니와 함께 100일 건강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계획을 확인하고 응원하며 10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두 분 모두 계획한 습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팁은 환경 디자인하기입니다. 원하는 습관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명상을 위해 현관 옆에 걷기 신발을 준비해 두거나 웃음 요가를 위해 거실에 재미있는 사진을 붙여두는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어머니를 위해 현관문 옆에 걷기 스테이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자, 신발, 가벼운 재킷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나가기 쉽게 했죠. 또한 냉장고에는 건강한 간식을, 거실 테이블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퍼즐을 두어 내 근력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느껴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의 다른 노인분들과 건강 100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함께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루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 연구에 참여한 9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 시작도 못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시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더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95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분도 6개월 만에 현저한 근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관계없이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82세에 이 모든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84세가 되셨는데 이전보다 더 활동적이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손녀 유리 씨 말로는 할머니가 요즘 저보다 더 바쁘게 사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관계의 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장수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이은미 할머니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제게 왔을 때는 우울증이 심했고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손녀 유리 씨의 권유로 저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초기 검사 결과 골밀도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집 주변을 걷는 것이었죠. 그러다 조금씩 늘려 한 달 후에는 15분, 3달 후에는 3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손녀인 유리 씨가 일주일에 3번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서로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고 유리 씨는 현대의 트렌드와 기술을 알려드렸죠. 내 근력 운동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유리 씨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전화 걸기와 받기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생기를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은미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골밀도가 7% 증가했고 근육량은 12% 증가했습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져 낙상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본 아파트, 단지의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 건강한 습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100세 건강 모임을 시작했고 현재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걷기 명상과 웃음, 요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선순환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건강 습관이 가족과 친구, 이웃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조카 박준호 씨도 어머니를 위해 이 습관들을 도입한 후 자신도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쁜 40대 직장인이지만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걷기 명상을 하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최근에는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습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5분 걷기 명상,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 내딛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5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연구 결과 습관 형성에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몇 주 전 생일을 맞은 제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들 묻는데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뿐이죠.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맞춤 건강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